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서 나 지키기. 다음은 나의 사무실로 배달된 한 통의 편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중대한 걱정거리라고 하기엔 좀 못하지만 가슴에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제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봅니다. 제 쪽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만 하지요. 얼마 전 너무나 시골로 이사를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고장은 지금 사는 곳보다 훨씬 자연환경이 좋고 문화적인 향유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랍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출가한 상태이고 별달리 반대할 이유도 없는데 남편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만약 남편이 똑같은 상황에서 먼저 시골로 갈 생각을 했다면 남편은 이사를 감행했을 겁니다. 이 편지에 대해 답장을 한 지 얼마 후 부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동했더니 그렇게 고집 피우던 남편이 이사에 동의하더라는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단지 남편의 삐뚤어진 성격을 역이용하라고 알려준 것뿐이었다. 남의 의견에 일단 심술부터 부리고 보는 사람, 우리 주변엔 의외로 이런 유형이 많다.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지나친 나머지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묵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게 편지를 보낸 여성 또한 남편의 삐뚤어진 성격을 고쳐보려고도 저항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성격은 억센 잡초처럼 악랄한 독버섯처럼 더 성장하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 중에 한 가지를 골라 상황을 바꿔보라고 권했다. 이기주의자 남편의 희생자로 끝까지 사는 것, 이혼을 요구하고 헤어지는 것, 남편을 다루는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 나는 50대 후반의 중년 부인에게는 세 번째 방법이 당장 손쉬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사를 했을 때 남편에게 이득이 되는 장점들을 부드럽지만 끈기 있게 말하라고 권했던 것이다. 과연 부인은 남편의 귀에 박히도록 이사의 좋은 점에 대해 말했고 남편은 더더욱 시골이라면 넌더릴릴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시골로 이사할 생각을 포기했다고 선언하자 도리어 이사를 가자고 나섰던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유를 제기하는 것에 자기만족을 느끼며 즐거워한다. 어쩔 수 없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먼저 의견을 제안하는 쪽을 선호한다. 이런 심리를 잘 파악해서 위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제안자가 되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삐뚤어진 성격적 결함에 맞춰 사느라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는 꼭 자기 자신을 굽히는 것만이 평화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데 유용한 전략적 임기응변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가를 칭송하고 존경한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가는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사람들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을 들인 비법에 순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한다. 또 한 명의 남성이 보낸 편지를 소개하겠다. 제 여동생은 혼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 걱정에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다. 여동생보다 더 심하게 틀어박혀 지내보세요. 당신의 괴로움을 여동생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특히 여동생과 있을 때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생활해 보세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낸 후에 여동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찰해 보세요. 우리들은 항상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고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하면 한숨을 짓는 등 동정을 나타내야 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부드럽게 위로해줘야 한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의무감에 얽매이다가 자신의 삶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러지 않으려면 스스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관대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몰인정한 행동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주위의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내가 온전한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물론이고 타인의 세계까지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자기 존중의 세계로 나아가는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뻔뻔하게 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부정적인 사람은 당신에게 반대하고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이란 존재를 위축시킨다. 그러나 언제나 기억할 것.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 엘리너 누즈벨트. 짜증나는 사람을 견디는 법. 삶이 밝고 즐겁고 따뜻한 열기로 가득하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인생은 짜증나는 상황의 연속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다음은 내게 일어났던 간단한 일화다. 어느 날 교통경찰이 내 차의 주차 위반 딱지를 끊었다. 내 차가 주차된 곳은 아무런 표시도 없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주차 위반이 아니었다. 화가 났지만 나는 교차로에 있는 교통경찰에게 가서 단지 이렇게 물었다. 이 근방에 주차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통경찰은 내가 던진 질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아마도 여기에서 꽤 먼 곳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차에 붙어있는 주차 위반 딱지를 떼어냈다. 만약 그때 내가 교통경찰에 달려가 다짜고짜 내 차가 왜 주차 위반이냐고 언성을 높이며 따졌다면 어떠했을까? 분명히 경찰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겨 법조항을 조목조목 따지며 고집을 꺾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짜증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 믿을 수 없이 이기적인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를 상대로 똑같이 화를 내거나 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는 상대방을 더욱 긴장시켜 공격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다룰 때의 결론을 알려주겠다. 그냥 무시하세요.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부러 나도 널 모욕할 수 있다는 듯 찍어 누르려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잘난 척하는 사람을 만나면 칼끝처럼 경계하고 힘이 약해 보이는 상대 앞에서는 나를 과대포장해서 압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살면서 봉착하게 되는 온갖 짜증나는 일, 위기 상황, 심지어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힌 순간에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된다. 억지로 상대하려 하지 말고 함부로 화를 내지도 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 처할수록 자신만의 무기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과잉된 언행은 겁쟁이들의 특징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원숭이들이 뭔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요란스레 소리를 낸다. 하지만 원숭이에게 겁을 먹는 동물은 별로 없다. 표범은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한동안 상대를 지켜볼 뿐이다. 처음부터 무작정 공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당한 자아를 지닌 자의 공격법이다. 꼬리를 치켜 세우거나 자신의 색깔을 바꾸면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 힘있게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편에서 먼저 화를 내며 평정을 잃을수록 상대의 숨겨진 힘을 발견하기 어렵다. 반대로 내가 약점을 드러내면 상대의 진짜 모습이 곧바로 드러난다.
사실 순수하고 솔직한 것보다 강한 것은 없다. 외려 어린아이와 같이 자연적인 순수함과 솔직함이 상대로 하여금 당신의 권위와 존경심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교활한 사람들이 결국은 패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처세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속에 복잡하게 진행되는 계산에 신경을 쓰다 보니 상대방의 마음의 동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침묵으로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기적을 부른다. 찬찬한 하늘은 바람보다 강력하다. 교통체증, 피해를 주는 이웃,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 풀리지 않는 비즈니스, 크고 작은 실패 따위 등 인생의 자잘한 단면들은 사는 내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이를 당연한 사실로 여기에 매번 감정을 소모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대하면 덜 힘들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들에게 권해왔던 지침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1. 까다로운 상대에게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부드럽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라. 조용히 말한다고 해서 자신이 약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2. 상대에게 내가 잘났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건 하수다. 오히려 내가 약해 보이면 보일수록 상대방의 공격은 약하게 된다. 3. 우리가 겪는 고통의 90%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진심과 성실로서 친밀하게 다가가는 일이야말로 결과를 90% 이상 결정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4. 당신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용이하게 다룰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라. 5. 자신의 미숙함을 숨기려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자랑스럽게 여긴다. 6. 궁지에 처한 자신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웃음을 잃지 마라. 웃음은 인생 최대 의무이다. 7. 표범은 막다른 지경에 몰렸을 때도 꺼리낌 없이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켠다. 긴장할수록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8. 타인을 속이는 일은 자신의 허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술책을 부리지 않는다. 교활한 인간은 상대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신이 되레 무서워서 도망쳐버린다. 9. 무표정한 얼굴로 살지 마라. 그런 표정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없다. 힘들수록 항상 솔직하고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라.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존감 강한 사람일수록 나를 성급하게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